시청자 여러분, 대법원의 이재용, 박근혜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 3일 열리는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과 진보 좌파 진영이 치열한 힘겨루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설사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신 여상원 변호사님을 모시고 내막과 향후 파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하고요. 네. 대법원이 우선 이재용 박근혜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좀 일정이 안 맞아서 조금 늦게 저희들이 다루기는 합니다만. 예, 법률적으로는 그 고등법원 판결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이재용이나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게 잘못됐다. 예.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전원 일치는 아닙니다. 소수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파기라고 그래가지고 대법원은 이제 고등법원 판결의 잘못만 판단하는 데지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고등법원을 내려 보내면은 고등법원을 다시 재판을 합니다. 예, 재판을 하는데 문제는 고등법원은 그 본래 사건이 별개 사건 같으면 대법원의 어떤 뭐 대법원 예전 판례라든가 이게 취지는 다르지만 정확히 그 내용 그대로 재판하지는 않는데 당해 사건은 법률에 의해서 그 판단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특히 중요했던 게 그 동계 스포츠센터 16억, 그다음 그 말값 34억. 요게 뇌물이냐 아니냐. 2심에서는 말 사용료만 뇌물이다. 말은 이제 소유가 삼성에 있으니까요. 삼성에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34억이나 16억 전부 다 뇌물이다. 그러면 뇌물 액수가 36억인가 해서 70몇 억으로 올라가면 68억이 됩니다. 68억이 됩니까? 저는 그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그러면 아니, 68억이 아니고 74억인가 뭐 86억이 되죠. 뭐 금액을 이번에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50억입니다. 50억. 전에 특가법에 그 50억을 기준으로 형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고등법원을 다시 재판할 때 전에는 그게 전부 다 30몇 억이니까 50억 이하에서 3년 선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가 3년까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3년에 뭐 5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니 30몇 억 예물일 때 3년 선고했으니까 뭐 50억 이상 지금 금액은 확실히 저도 확실히 파악은 못 86억 맞습니다. 86억이면은 3년을 할 수가 없어요. 고등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그러면은 형을 4년, 5년 하게 되면 3년 6월이라도 집행유예 못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농후하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는 뭐 그는 절차적인 문제지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개로 판결 나눠서 하라는 거지만 법원의 이 재판 관행이 사건을 하나로 할 때보다는 두 개로 나눌 때 형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이 1, 2년 뭐 30년이나 올라가든 뭐 40년이나 뭐 크게 관계는 없지만 법률적으로는 형은 조금 올라가게 생겼는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 재판도 참석 안 하는 분이 뭐 형이 몇 년 더 올라간다고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유라가 탄 그 말 3마리가 이재용의 운명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 좀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를 소용돌이에 그렇습니다. 몰아넣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 이런 데 압력을 넣기 위해서 뭐 선바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삼성그룹 전체 그 재산이 아마 수백조 될 겁니다. 근데 말 3마리 때문에 그게 경영권 승계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하냐 뭐 이런 상식적인 판단들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앞두고 뭐 각 언론사에 저한테 이제 전화로 많이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파기는 될 것 같다. 근데 그 파기의 가장 중점은 뇌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 동계 스포츠센터 그 16억 그거는 생각을 잘 못했고 말값. 네, 34억. 그게 뇌물이 되냐 아니냐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사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뇌물로. 예. 사실은 법률심이지만 그게 이제 사실 인정을 한 건데 제가 볼 때 이 말값 뇌물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저보고 판단은 해라 해도 다를 수 있고 이 사건만 해도 1심에서는 뇌물이다. 고등법원에서는 뇌물 아니다. 대법원은 다시 뇌물이다. 이 정도로 이게 딱 떨어진 뇌물 같으면 이런 싸움이 안 생기죠. 예. 제가 구청에 가서 무슨 건축 허가 받으려고 돈 봉투 들고 와서 딱 주고 허가 받았다. 이거는 뇌물이죠. 이거는 뭐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도 뇌물 맞는데. 아니 그것도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든지 예. 뭐 이러면 그냥 그건 별 말할 문제가 문제가 안 되죠. 제3자 이번 뇌물인데 이게 과연 대가성이 있느냐부터 이게 또 삼성에서는 그 말의 소유권을 그 삼성으로 해놓았단 말입니다. 예. 뭐 명의신탁으로 이제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주의 사정을 쭉 들어 최순실이가 삼성에 대해서 한 말, 너희들 좀 잘해라. 예. 전체적으로 강요 뭐 있지만 잘해라. 뭐 이 말 한 걸 좀 합쳐가지고 이건 뇌물이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저는 이번에 진보 쪽 대법관이 이번에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 같이 뇌물 아니라 해도 할 말이 없고요. 예. 지금 대법원 같이 뇌물이라 그래도 막 크게 반박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이게 뭐 그걸 이번에 그 명의신탁 조국 그 후보 명의신탁 문제처럼 아파트 예. 조국 씨도 전부 다 뭐 형식은 다 취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동생의 전체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대법관이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물론 그 다수 의견이죠 이때는 따라서 이거는 뇌물이 될 수가 안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이번에 대법원에 진보 측 대법관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부분을 예. 뇌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 측에는 불행하고 뭐 우리 삼성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그 당연한 사필 규정이다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대법관의 성향이 드러난 판결이다 이번에는. 예.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대법원이 있죠. 가능하면 2심을 존중해 주려고 그럽니다. 2심. 1심하고 2심 다를 때는 2심이 아무래도 판사 경력도 한 20년 이상 훨씬 더 된 판사고 그다음 1심 판단을 보고 또 자기가 그 위에 자기 판단을 더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1대1이라 그래요. 대법원에 재판 연구원 할 때 1심, 2심 견해가 다른 판결이 올라오면은 1대1인 건 사건은 열심히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판단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인 사건인데 그래도 고등법원 걸 좀 존중.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만일 대법관들이 어떤 중립적인 성향이나 보수적인 성향이었다면은 이거는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많았다. 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그거는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대법관들의 구성이 진보 성향 인사들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파기 환송 이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재판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박근혜 사건의 경우 당장 판결이 내려져 버리면은 사면 문제가 이게 화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면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대법원 판결의 일정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9월 언젠가 있는 건데 좀 앞당겨서 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은 조국 구하기. 예. 말하자면 이걸로 물타기 하기 예, 위한 예. 정치적 어떤 고려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충분히 그 일반 정치 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과 정치를 전문을 한 분들은 모든 현상을 정치적인 그걸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판결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랄까 또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렇게 중립적으로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예전에는 뭐 많이 그랬다 그럽니다. 예. 그 어떤 정치적인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뭐 대법원에 전화도 걸고 뭐 이래가지고 대법관들이 뭐 견해도 바꾸고 그다음 옛날에 군부 독재 시대 때 군부 독재가 아니고 지금 저 사법농단 사건으로 들어간 게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관 출신으로서 그런 걸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참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혹스러운데 그 사면 문제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 재판은 빨리 끝납니다. 아, 그래요? 고등법원에 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우리 뭐 맨날 그 사건 생길 때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 뭐 그러는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해 줬기 때문에 재판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물론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이 부분 뇌물죄 부분 좀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 뭐 초는 지나야 거의 그래서 4월 총선 이전에 내리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고등부장이 맡을지는 모르는데 이제 이 사건은 뭐 이재용 사건 원래 항소심 맡았던 부장은 지금 다른 법원장으로 가 있고 본래는 이제 파기돼 내려오면 그 부장이 안 하고 다른 부에 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장이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오래 할 수가 없는 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증인 막 내세우겠다. 이거 그 뇌물 아닌라는 정황을 입증할 만한 하더라도 힘들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모든 기록을 보고 정황을 보고 이건 뇌물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뭐 뒤집을 만한 그 증거가 없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는다. 아무리 끌어도 제 생각에는 11월, 12월 내까지는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조국 구하기는 아닙니까? 구하기. 글쎄요. 조국 구하기 하려고 기일을 갖다 땡겨가지고 9월달 할까 했다. 이건 진짜 그 양승태 지금 전 대법원장 그 사법농단하고 똑같은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선고기를 늦췄다는 거고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건 땡겼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지금 대법원에 어제도 제가 잠시 반대 이동원 대법관 제 연수원 동기입니다만 이제 반대 의견 말하더라고 소수 의견을 말하고 하는데 아무리 대법관들이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그랬고 그다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법관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다 하더라도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들인데 법관 된 사람들이 자존심이 좀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승진 할수록 자존심이 아주 세져요. 근데 그리고 대법원이 이렇게 갈려 있는데, 벌써 이거는 2주 전에 그 합의를 하고 선고기를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사건이 언제든 무관하다. 때문에 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얘기는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임박했으니까 또 이 문제를 안 할 수 없죠.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뭐 여 변호사님 식견이 있으시니까 우선 하나는 이번의 경우 뭐 조국 후보자도 중요하지만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얘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인 이게 아주 채택 여부가 관심사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야권에서는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핵심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맹물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의지를 막 좋게 보고 싶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그 조국 후보자나 여권이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청문회 딱 가면은 조국 후보자 그리고 증인 지금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은 증인이 채택된다 한들
청문회장 나와서 이건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그 수사 중인 사항엔 답 못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나오면. 정인이 지금 채택이 안 설사 된다. 나오더라도 별 명탕, 정말 명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조국 후보로서는 불감청이나 고소원이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이 사건에 지금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결론이 단시일 내에 날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조국 후보자 본인도 그랬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완전하다고. 이걸 갖다가 진짜 의도가 뭐냐? 명의신탁 같은 경우. 예. 그다음 웅동학원도 진짜 의도가 뭐냐? 예. 그다음 그 해운대 아파트. 예. 진짜 누구 거냐? 이런 거는 사람들을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도 사실 어려워요. 끝까지 부인하면은.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청문회 2, 3일 그때까지 검찰 결론 납니까? 예. 절대로 안 나죠. 그렇죠. 안 나고 수사 더군다나 이 중이다. 사모펀드 같은 것은 정말 계좌 그러니까요. 추적 오고 하려면 뭐 이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정황은 좀 드러났죠.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의 예. 실질적인 운영자고 드러났지만은 이게 사람들 간의 어떤 진짜 수사기관에서 검사실에 물러놓고 마구 좀 압박을 하면서 답을 구해도 나오기 힘든 건데 청문회 그 짧은 시간에 예. 청문회 청문회 위원장이 누구죠? 여상규 예, 법사위원장이죠. 거기에서 또 조국 후보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예. 저도 옛날 딴 걸로 청문회 몇 번 봤는데 야당 의원들이 꼼짝을 못 하던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하더라도 오히려 면죄부 주는 거다. 야당 의원들로서는 가진 자료가 카더라. 예. 그다음 무슨 언론. 예. 그다음 내가 제보를 받았다. 예. 이걸 내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조국 후보 그 근거 어딨냐? 그렇죠. 법을 등기부 봐라. 그다음 가족관계 등록부 봐라. 다 이혼돼 있지. 네. 공평하게. 법상으로 다 그러니까 돼 자기도 있죠. 자신이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다 그 화려한 언변을 더해가지고 나의 개혁 의지를 꺾기 위해서 예. 그 야당 의원들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친일 그 야당이 예. 내가 그 뭐 죽창 들고 어쩌고 한다. 이러면 국민들한테 오히려 역공을 보는 가- 사람들이 야 역시 그 애국자다. 그리고 야당은 뭘 준비했나? 그러니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보하고 이런 거 자료가 안 말밖에. 내면 또 못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2, 3일 청문회 저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히려. 아, 그렇습니다. 변명 그 기회 주고 조국 변명 기회를 주는 거다. 어차피 임명할 거.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좀 하나 또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궁금한 것은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네.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영장 전담 판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장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땐 판사가 네. 그 전체를 보고 영장을 발부할 만한 충분한 어떤 혐의점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발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조금 틀리고요. 아, 그 다릅니까? 구속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조금 기준이 틀립니다. 아, 그래요? 구속영장은 이미 이제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 가지고 구속이라는 게 사실 사람한테는 가장 큰 어떤 그 그렇죠. 자유 박탈이고 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여기는 신중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아주 소명이 많이 돼야지 하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들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예. 지금 고 교수님 말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은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의 수사의 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혐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소명해가지고 영장을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 판사들이 예전에 저만 해도 제가 영장 전담 안 하고 그냥 판사들은 다 지금은 영장 전담이 있지만 예전에는 판사 당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당직 판사가 영장 발부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구속영장 발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 때문에 판사들이 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조금 후회했습니다. 네. 후회해가지고 그때는 영장 그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들어오면 있죠. 피의자의 통장 일체라고 그래요. 그 뭐 완전히 이거 검찰이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 사람 전 가족 통장을 다 뒤질 수 있는 완전히 그 뭐 마패 중에 말 5마리 그려진 마패 비슷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민주화되고 뭐 이렇게 판사들이 이 압수수색 영장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고한 사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제한하죠. 그래 검찰에도 이제 통장 그 피의자 누구의 무슨 은행 통장 제한하고 그다음 판사들이 영장 발부할 때도 피의자의 뭐 그 사무실, 집 뭐 이런 걸 다 하겠다는 걸 집만으로 한정한다든가 예. 이렇게 제한해 줍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전문가니까 했지만 그렇게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완전히 있다고 해가지고 발부한 건 아닙니다. 검찰에서 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거지. 근데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야권 사건이라든가 일반 사건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측근 또 실세했던 사람에 대한 압색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여 명이나 되는 수사관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내사라 겁니까? 사전에 쭉 검토를 해서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혐의가 분명하다. 이런 판단이 내릴 때 압색에 나서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게 검찰에서 얘기한 대로 국민적 큰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여러 언론인들이 말씀하시지만 청와대와 교감은 없이는 절대로 못한다. 그렇죠. 예. 지금은 모르겠지만 검찰 사무 규칙 이런 데도 보면은 판사나 검사를 갖다가 수사하고 시작할 때는 어디까지 결재를 받고 총장이나 그다음 뭐 검사장이나 국회의원 할 때는 저기 어디 다 결재받는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규칙에 정해져.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조국 후보를 수사하면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의 의도는 저는 모릅니다. 그게 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인지 안 그러면은 뭐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 지금 이 정권 최고위층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죠. 모르니까. 뭐 그 속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일단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피내사자 내지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일국의 장관 후보가 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교감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진정한 그 의도를 알려면은 이 청문회 전에 조국 후보 사퇴하느냐를 보면 안다고 저는 그냥 이건 아주 소박한 결론입니다. 진짜 사퇴를 한다면 이거는 수사에 진짜 들어가고 진짜 수사에 그건 나중에 사퇴하더라도 계속 수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퇴 없이 청문회 지내고 그다음 장관 임명까지 된다면은 이거는 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이점 그다음 국민들한테 윤석열 사실 총장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차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짜 고속 승진이 아니라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초고속을 넘어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뭐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까지 한 2년 반 만에 이렇게 된 걸 보면은 이게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도 이 사람은 장래에 검찰총장감이야 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해주면 진짜 보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서 이제 지방검찰 부장검사 지내고 언제 개업하냐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많을 건데 하루아침에 검찰총장까지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그 대통령의 의도가 뭔지 이 수사에 대한 의도가 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일에 조국 과학이었다면 이거는 계속 끌고 가면서 한 6개월 하다가 증거 안 나왔다. 무혐의로 전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문제부 주고. 근데 조국 구하기가 아니고 문재인 구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틀림없다. 근데 어느 사석에도 이러다가 이거 정부가 망하겠다. 문정권이. 그랬을 때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을 차내기는 자기 손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눈만 껌보기도 아니까 문은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 교수님 차도살이나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 말씀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이 청문회를 열어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번 압수수색부터 그게 안 맞다. 그게 의도하고 맞겠느냐. 청문회 열어준다고 하고 그다음 야당이 지금 허약한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청문회까지 열어준다는 거는 있죠. 결국 변명 기회 주고 그다음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크게 그래서 뭐 야당도 맨날 이 정가의 보도처럼 특검 이야기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리고 증거를 갖다가 지금 뭐 말로는 뭐 그 압수수색 할 때 알려줬느냐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야기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뭐 글쎄 뭐 모르겠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게 벌써 조국 동생도 뭘 좀 치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 하는 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란 말 있잖아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에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대단하다. 자기 상관이 될 사람한테 그게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흐지부지 됐을 때도 내세울 수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 때문에 그거를 캄프라치하게 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여당에서도 다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 나쁘다. 아이고 참 그 여당에서 저는 그거 보고 상당히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여당에서 윤석열이 보고 야 정말 할 일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짜고 치는 뭐 이렇게 비속어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말 들리는 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죄부 수사 가능성에 아주 저는 뭐 더 놓으십니다. 하도 그동안 음모론에 많이 당해가지고 예. 이것도 그냥 이게 반대쪽이면 지금 야당의 인사가 관련되고 뭐 그랬다 이러면 저는 믿겠습니다만은 여당에 이렇게 인사가 관련되고 또 여당이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대로 청와대하고 관련이 되고 그다음 이걸 청문회에서 엄호해야 될 더불어민주당의 전부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그건 바보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이나 뭐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런 거 조율하는 일 아닌가요? 거기 또 뭐 반부패 비서관 검찰에서 파견한 일 아니고 검찰에서 나온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윤석열 라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이번에 조국 후보를 둘러싼 압수수색 스토리가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얼마나 무능하고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전부 다 컨트롤 타워 돼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 나라가 콩가루죠. 아니 검찰이 어딥니까? 검찰 사법권 독립 그러지만 행정부의 한 부서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우선 윤석열의 개인적인 캐릭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검찰도 테러가 막힌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짜고 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경우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윤석열 개인도 조국 같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도 검찰도 테러가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 아니냐는 또 견해도 있거든요. 윤석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골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그걸로 사실 많은 덕을 봤죠. 총장까지 되는데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로 아주 딱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를 만든 거죠. 뭐 사람한테 충성 안 하겠지만 대통령이 내세운 이념에는 충성하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대통령 지금 이념이 사법개혁이고 지금 작게는 검찰에 한정한다면 그다음 경제개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하기 전에 뭐 재벌 다시 손본다는 이야기도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줄기에서 보면은 지금 조국 후보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사람은 한테 충성 안 하겠지만 대통령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지금 국민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물러나지 마세요 뭐 하는데 그럴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이념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지금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조국 후보를 쳐내는 데 도움을 준다?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이 수사는 계속 될 것이다. 그거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될 거지만 결론은 거의 뭐 조국 교수 후보 면죄부 주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계속 한다는 그건 하겠죠. 사람도 부르고 나중에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된 마당에 하기는 했지만 결과는 없을 것이다. 너무 했나요? 어쨌든 그건 뭐 또 우리 이 변호사님이 네, 개인적인 견해니까. 현장에서 또 이렇게 검찰 수사도 이렇게 지켜보셨고 형사재판도 그걸 또 많이 판결을 받고 많이 했기 때문에 촉이 있죠. 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청문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볼까요? 어쨌든 여론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은 임명 반대가 찬성보다는 배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추석 민심이라는 것도 있고 어떻게 결정을 지금 이야기는 뭐 해외 출장 간다는 이야기도 아니 있던데. 1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전자결제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근데 더 전문가가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은 속전속결로 한다. 예. 일단 이게 여론에 맡겨둘수록 더 불리해진다. 그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론이 청문회 끝나고 청문회 도저히 못 믿겠다. 조국 교수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겠죠. 일단은 어차피 욕먹을 건데 임명해도 욕먹고 안 해도 안 하면 본인으로서는 좀 큰일, 대통령으로서 좀 많은 데미지를 입죠. 입지만 임명해도 욕먹고 그럴 바에는 빨리 임명하고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면 그리고 조국 그 후보는 장관 된 다음에 아마 되자마자 엄청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그 청사진에 매몰되도록. 그러니까 그 뉴스로 덮는 거죠. 지금 뭐 후보 시절에도 지금 뭐 아침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출근하면서. 그런데 딱 되고 나서 장관으로서 공수처 설치 막 하겠다. 그다음 검사들 지금 검사장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많이 줄였지만 검사장 자동차 다 뺏겠다. 지금 법원은 벌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등부장 이상은 차관급이라 자동차 기사가 제공됐는데 지금 차를 지금 반납받는 방향으로 지금 특권 폐지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경천 동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방안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언제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또 지금 안 그렇지 소미아 사태도 있고 경제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조국 장관이 된다면 조국 장관이 이런 그 아주 혁신적인 그 계획안을 계속 내놓을 때 과연 이게 오래 가겠냐? 지금 엄청나게 떠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빨리 할 것이다. 금방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조국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읍참 조국할 것이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